방송을 처음부터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오늘 새로운 손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강한들 경향신문 기자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현직 사회부 기자로 그 극우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잠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언제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예. 한 달 전부터 이제 들어가 있기 시작했는데요.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건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119 폭동 사태. 네, 네. 입니다. 이유는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려면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 신념을 만들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하나 더 계기가 됐던 건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파출소를 운영을 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톡방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카톡방에서 무슨 얘기가 퍼지고 있길래 이런 이렇게 것까지 파출소까지 만드나? 예. 운영하고 있나?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 들어가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5개 정도의 카톡방에 5개 네,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한 100명에서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 방마다 네. 모여 있었고 총 다 해서 한 1000명 정도 좀 넘게 음. 들어가 있는 걸 한 달 동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 닉네임 하자. 곽수환 씨 자주 쓰는 닉네임 있어요 혹시? 저는 오픈 채팅방을 아예 안 해가지고. 아예 안 해요. 예. 네. 뭐 최욱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예전에 뭐 우주 대스타 체육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예전 이제 주식 한창 할 때 예. 그 삼성전자에 물려가지고 그 아이디를 만든 게 93층 구조대는 오는가. 그거는 하나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화를 시켜가지고 네. 자기 상황을 도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닉네임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이게 약간 유형이 있더라고요. 음. 거기 들어가 보면 뭐 국회 해체, 계엄은 정당했다, 뭐 계몽령, 뭐 이런 식의 헌법 부정 유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헌법 했었는데 부정 유형. 헌법 예. 부정 유형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대서결 부활 기원, 뭐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윤석열 지지 유형 이렇게 또 있었고 사랑합니다 유형. 네. 그다음에 멸공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이제 반공주의 유형 닉네임이 네. 멸공 없이 못 살아. 예, 네. 너무 옛날이요. 옛날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좌파 척결 그리고 아예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예 폭력형. 아니 근데 그 채팅방에 들어갈 때 조건이 있어요? 뭐 비밀번호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간 곳은 다 이제 그렇지 않은 방들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름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네. 제 이름을 이제 공개하게 되면 아니 본인은 닉네임 뭘로 하고 들어갔어 혹시? 그곳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험한 게 얘기해 보시죠. 아니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면 잠입 시는데 그렇지. 어떻게? 아직까지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앞으로 볼 이거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하셔야겠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혹시 구교형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바로 쫓겨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마 조선일보 최고 아니에요? 조선일보 사랑해. 그걸로 약합니다. 거기서 지금 조중동도 굉장히 배신자 낙인 치고 욕한다면서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톤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일단 뭐 이건 극우 집회에 가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폐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극과 극이 닿아버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렇게 폐간 운동까지 할 정도면 정말 너무 이제 심각한 폐간 부분이 있는 운동을 할 거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그들도 보는 대한 언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언론을 공유하면서 본인들이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뭐 네. 요즘 다들 아실 만한 스카이데일리 아, 이런 이제 링크가 매번 올라오고요. 매번 올라와 심지어.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존 언론의 기사 링크는 전혀 올라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야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하는 건데 그래도 처음 들어갔을 때 아까 비밀번호 이런 건 없지만은 본인이 누군지 의심을 해야 되니까 사상 검증하는 차원에서 뭐 Q&A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까? 새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네. 제가 약간 함정에 빠졌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때인데? 뭐냐면 이제 10분 내에 질문 3가지를 답하라. 라고 하면서 3가지를 1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여기 그렇죠.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10분 내에 3가지 답할 수 있는 분 안 계십니다. 해보죠. 우리 해보겠습니다. 풀어봅니다. 우리. 네, 예.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를 말하라.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를 말하라. 요거 어떻게 사과지? 내로남불 사례. 내로남불 사례. 떠오르는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죠. 여기서 선뜻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예, 그다음에 예. 계엄령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 어.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거 쉽네. 예. 네, 개몽령 아니네. 그러니까 개몽령 개몽령이잖아. 이런 거.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 걸 좀 잘 몰랐거든요. 마지막 부정선거의 증거 3가지를 대라.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정선거 증거 3가지 우리 전문가 곽수산 씨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가리 되는 겁니다. 아니, 우동생 아니에요? 가장 믿음이 충실해 보이는데 합격 오지 않고 믿는 자. 여러분 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니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 스카이데일리 기사 같은 걸 공유하고선 본인들이 또 올린 사람이 뭔가 취업하기 위해서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뭐 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게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화 방식이 그런 건데요. 이런 이제 스카이데일리나 기사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유튜브
유튜브들 링크를 올리면서 굉장히 그 믿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말을 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계속 강화가 되는 것인데 뭐 잠시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 소장 소장 권한대. 뭐 중국 뭐 커넥션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아무 근거가 없는 내용을 올리지만 네.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젖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제 야, 그럼 이런 허위 사실을 올려놓고 일종의 검증이라든가 필터링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론을 제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론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동조가 가장 많고요. 검증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의심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런 그 스카이데일리 같은 이런 가짜 뉴스나 그런 조작된 정보들을 올렸을 때 바로 리액션들이 쫘다라락 나와요? 리액션들이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서로 가장 그 신뢰하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야. 경우가 일단 많고요. 이제 좋아요 같은 게 좀 달리기 시작하고. 아니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온라인 매체 기사로만은 부족하니까 또 우리 유명 유튜버들 극우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영상도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목도했던 유튜브 어떤 겁니까 인기 혹시? 많은 사람. 이게 저희랑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네. 예. 뭐 이제 대표적으로 올라오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황교안 TV. 황교안 TV. 네, 황교안 TV, 부정선거구나. 뭐 전옥현 안보정론 TV, 뭐 송창경 TV, 성창경 많이.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 근데 분들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분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업로드를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올라오고요. 이게 하루 종일 거의 루틴이 있다 싶을 정도로 네. 이제 뭐 이분들 같은 경우 사실 영상을 만드는데 크게 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으면 거의 이제 바로 즉시 영상을 올리고 네. 그게 바로 카톡방에 공유되고 약간 그걸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더 믿음을 강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방식으로 잘 돼 합니다. 있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없어요? 혹시 그 민주당 가짜뉴스 진원지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여의도현 물레동이라고 있는데 이런데 딱 찍으면서 야 오늘 우리가 여기 한번 털어보자. 정리하러 가자. 정확하게 정리 좀 한번 해보자. 네. 그런 혹시 좌표 찍는 거 안 그럴 올라옵니까? 수도 예. 있겠네. 좌표 찍는 곳은 여기 말고 또 딴 데가 있는데요. 이제 뭐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텔레그램 방. 이게 이제 거기서? 그 신남성연대 쪽에서 운영하는 네. 그 텔레그램 방이에요. 여기에도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음. 들어가 보면 모든 이제 뉴스 여기는 이제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건 뉴스 링크들이거든요. 댓글. 네, 거기서 댓글 이제 작전. 댓글 네. 작전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거기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네. 동접자가 거의 매번 2,000명, 3,000명 정도 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동접자에 궁하니까 이 두 채널 시방쇼하고 여의도 물레동을 좀 좌표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계시면 차라리 찍으십시오. 들어오세요. 한번 찍어주세요. 걸어보자 오늘 밤에. 맞다이로 갑니다. 저도 정면 돌파합니다. 정면 승부. 아니 그 사이에 시방쇼에서 또 슈퍼챗을 고맙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또 네. 우리 제작진들이 또 이렇게. 네, 그런 상황이고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 한동훈, 이재명과 사전 연락한 적 없다 이런 얘기 하셨고 홍장원 실물 메모 오늘 갖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님이 그러면 한 달 동안 들어가서 이제 내용들을 파악하고 지켜보신 결과 기자님의 시각 말고 정말 이 뉴스를 이제 계엄 이후에 보던지 아니면 잘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보면은 야 요거는 조금 가스라이팅 당할 만하다 요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 봤을 때는 납득하지 못할 내용들밖에 도대체 이게 뭐야 이랬겠지. 예,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사태 직후에는 뭐 명찰이 없는 경찰들은 다 중국인이다. 뭐 뭐 이런 거 얘기를 올라와요. 그러니까,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이 사람들이 믿고 호응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하는 수 생각이 있을 거야, 드는 아마.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중국 경찰을 뭐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막는 거다. 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 경찰을 수입해 왔대. 아 그럼 뭐 관세도 붙습니까? 무관세는 들어간다 본데 보니까.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만연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런 정보의 소스 원천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카이데일리 가장 유명한 기사가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맞아.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인데 이 기사가 심지어는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도 이제 거론이 될 정도인데 이 소스가 누구냐 미군 소식통이라고 했더니 미군 소식통이 알고 보니까 우리 캡틴 코리아라는 그 유튜브도 하시는 모양이죠 이분 그 안모 씨가 본인 스스로 내가 소식통이다 이렇게 내놓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김준희 선배. 야 이게 진짜 너무나 황당하고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고 하면은 뭐 언론도 오보를 하지만은 최소한의 크로스 체킹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 한 명이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지 그 사람이 말한 게 신뢰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 지금 스카이데일리는 이게 지금 그 캡틴 아메리카 복장한 사람이잖아요. 맞아, 마블 이거. 캐릭터, 네. 인권위에도 가고 그 중국 대사관 난입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미군 소식통이라고 얘기를 한 거를 지금 성관이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잡아가지고 지금은 일본 오키나와로 보내가지고 지금 미국 쪽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은 미군 근처도 가본 적 없었다. 한국에서 군복무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어는 파주 영어 마을에서 배웠다. 본인이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진짜 그랬어요? 진짜. 아주 영어만해서 배웠다. 파주 영어 마을에서 영어를 배웠다 내가.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무지성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와,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어디 알려진 거 보니까 자기가 어. CIA 등 여러 해외 정보기관에 근무해 블랙 요원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했다는 식으로 하던데 그것조차도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는 다 다 그거 실제로 다 얘기한 실수했어요. 거구만요. 파주 예. 영어 마을이라니까. 파주 영어 마을. 아니 그리고 통화 과정에서 스카이데리 기자한테는 이게 트럼프에게도 보고됐다 그랬다는데 이게 지금 아니 그리고 인권이 그 막았을 때도 본인이 미군 소속이라 그랬고 미군 대위 계급장 달고 있었대요. 진짜야? 네, 그날. 아 정말 미군이 그리고 인권이 와서 그걸 왜 지키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서사한 건데 그리고 복장 자체가 이게 정상인은 아닌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정상인 비정상인 나누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은 네. 파주 영어 마을이 왜 아니 근데 그런 글들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뭔가 팩트라고 여기고 이후에 그게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119 폭동처럼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그분들은 어떤 결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강한도 기자님? 뭐 기사에도 제가 적어두기도 했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 대화가 오가는 걸 보고 제가 좀 되게 섬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탄핵이 인용되면 난 못 참는다. 국가가 반국가 세력에 넘어가기 직전에는 죽어서라도 맞겠다. 뭐 죽어서라도 이런 얘기, 맞겠다. 죽어서라도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에 더해서 요런 이제 글을 남기니까 좋아요가 막 엄청 많이 쌓여가는 걸 볼 어. 수 있었고요. 그거로 집회 현장 참석은 굉장히 자주 독려하고 있고 서로 집회 참석한 거 인증하고 심지어 오늘도 제가 중앙지법에 앞에 있다 왔는데 거기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인증글을 여기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 인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올리? 얼굴을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얼굴 올리진 예. 않고 그럼 어떻게 사진을 하는 올립니다. 겁니까? 현장 사진을? 현장 사진 올리고 예를 들면 신체 일부만 아니요 이제 자기가 보는 시선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보는 예. 시선을 찍어서 올린다. 예, 예. 그럼 우리 강한대 기자도 뭔가 사진 하나 올린 거네. 그러니까 인증 차원에서 저는 아무것도 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올리진 않고 예. 네, 저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윤리적으로 의심받아요. 네, 그 맞기 활동을 좀 때문에. 해야지. 네네네네. 아니 그럼 이분들 중에서는 극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끼리 오프라인에서 좀 모이자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뭐 그런 것도 실제로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대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네. 이제 뭐 학생들 집회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 같이 사진 찍자.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사진 올라오기도 하고 야, 그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체화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고 이거 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을 것 같고 예. 그 정말 참 이제 걱정스러울 지경까지 됐는데 결국 이게 약간 좀 보면은 거의 종교적 신념 비슷해 보여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예.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뭐 설득하고 뭐 합리적으로 뭘 한다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거의 이거는 종교 수준으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참 지금 이 윤석열도 피고인이 또 계속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땔감을 네. 또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악의 순환의 고리를 좀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할 지경까지 되지 않았나. 이게 결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속보로 현재 10차 변론길 상황들을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예견했던 범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적인 증언을 어찌 자기의 불리한 진술은 안 하겠죠.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근간이 된 좀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근데 최소한 내란과 관련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거는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요건을 못 갖췄다, 나도 말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의문인 거는 한덕수 총리를 처음에 증인으로 요청한 거는 윤석열 쪽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그러다가 그 국회 쪽에서도 그럼 우리 같이 하겠다, 같이 신문하겠다라고 한 건데 왜 부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가 그러니까 한덕수 쪽하고 정확하게 컨택도 안 해보고 그래도 우리 쪽한테 좀 유리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심증 하나. 두 번째는 시간 지연 연술이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 밀어 넣어가지고 한 주라도 더 늦춰야 된다 이거. 요런 걸로 전략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뭐 부메랑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자승자박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우리 신인규 평론가도 같은 각도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한덕수 오늘 이제 홍장원 그리고 이제 조지호 이렇게인데 사실 이분들을 증인신문 안 해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로만 봐도 이미 뭐 물증이나 인증이 다 충분히 현출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게 시간 지연술 내지는 뭔가 조금 더 떡밥들을 그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책 잡기 위한 하나의 그런 뭐 과정으로 좀 이용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그 절차적인 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좀 괘씸한 그 재판 네. 지연술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여러 사람을 거론하고 뭐 최상목까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덕수 총리가 혹시 대선 후보로 어떤지를 고민하고 지원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각도냐면은 한덕수는 만약에 이제 후보가 돼서 나온다. 나는 2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식의 개헌하면서. 공약으로 가면서 중간항에서 뭔가 윤석열 지지자도 끌어안고 개헌 논의를 다시 얹어가는 그리고 관료적인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김준희 평론가 보기에 냉정하게 한덕수 총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시기에 아니, 일단은 한덕수 대망론은 계엄 직후부터 나왔어요. 계엄 직후부터 그러니까 네.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친윤들 측에서의 딜이 들어갔다 이런 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윤들, 썰들이. 예. 친윤들이 한덕수와 딜이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나라 상황이 경제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 얘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있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김문수 장관이 막강해.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는 당내 경선은 그럼 이거는 거의 추대하는 분위기 아니면은 한덕수가 당내 경선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문수 장관은 지금 한 60명 지금 거느리고 다니잖아 지금. 그렇지, 최근에 네. 토론회 갔는데 오세훈 시장이 개헌 토론했을 때 48명 한 맞아요, 50명 네. 왔다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한 10명 더 왔어요. 맞아, 지금 맞아, 김문수 네. 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은 지나가 버렸다. 예, 이미 한덕수를 가지고 뭔가 딜을 할 상황은 끝났다. 예. 우리 신유기 대표 배시시 웃는데 왜 웃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저는 뭐 김문수 장관도 훌륭하신 분이고 한덕수 전 총리도 왜 훌륭하신 면이 없겠어요. 총리를 2번이나 했고 주미대사 뭐 누릴 거 다 누려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한번 또 대선이 빨리 열려가지고 다 나와서 경쟁하고 좋은 후보 빨리 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얼마나 빨리 대선을 치러야 돼. 보수도 아닌 저 국힘이 얼마나 썩고 무너졌으면 김문수가 막강하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을 줄은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막강해. 진짜 그거 된것 꿈에도 같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와. 장관도 어울려요, 실제로 국민의힘에 어제 기자들하고 어울려. 문답한 걸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본인 발언 자체가 수위가 조종임 톤다운이 많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뭔가 이제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이제 중도 확장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중도 확장력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약자나 서민편에 있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진짜 정치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의원들을 다 자기 편으로 아 이런 정치 기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예를 들어 음식이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냉장고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냄새 맡아보거든요. 아 이거 썩었다. 먹을 거 없을 때 형 약간 좀 덜 썩은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런 장념에서 느낌인 막을 것 수 있어. 같아. 장념에서. 야. 아니 한덕수 총리가 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계엄 반나절 해제 미리 들은 적 없다 이런 얘기 했고요. 대통령 나라 구하겠다는 의지 강해서 설득 못했다. 야 캡틴 코리아였어 대통령이 보니까 이게 참. 혹시 파주 영어마을에서 영어를 배우셨냐고 하기 때문에. 아니 진짜 이거는 한 방 매기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네.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볼 게 두 가지 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이제 그 국무회의 쪽이고 하나는
이 야당이 계속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네. 유도를 하기 위한 그렇죠. 게 약간 네. 자락이었거든요 오늘 윤석열 측에. 그러니까 저기에 어느 정도는 이제 장단을. 부응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 붕짜다 붕짜. 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